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칼입니다. 제가 아침 일찍부터 갑자기 영상 하나를 제작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베타 서비스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칼과 함께 읽어보는 제주 지역 조간 일간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제주일보, 한라일보, 재민일보 그리고 제주신보 이렇게 4개 도내 일간지를 앞으로 아침마다 훑어보는 시간을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주일보 한번 보죠. 제주일보 1면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주 지역 장마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북상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서 내일 오후까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를 했습니다. 비는 한 10에서 40mm 정도 이렇게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마 전선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북상했다가 다시 남하했다가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장마 전선의 위치와 강수 영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장마 6월 24일 시작을 해서 7월 26일까지 33일간 이어졌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32일 동안 이어졌는데 강수량은 90.2mm로 평년의 23% 수준. 마른 장마였군요. 마른 장마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계속해서 일면에 박스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가 갈림길에 놓였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국토부가 제2공항 입지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초 이 컨소시엄이었던 그 유신 컨소시엄이 이 용역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그 타당성 조사를 하기에는 이 업체의 적격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반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재공고를 했는데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는 거네요. 그래서 국토부가 이 업체를 적격성이 있는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한 개 업체가 참가했기 때문에 일반 경쟁이 무산됐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상 2차 공모부터는 수의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를 해가지고 유찰이 되면은 이게 또 다시 입찰에 붙여지는데 2차 공모에도 마찬가지 한 개 업체가 참여할 경우에는 결국 그 입찰의 적격성 여부를 따져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과연 적격성 여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게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면은 넘어가고요. 3면. 3면 제주의 미래를 말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도의원과 교육위원 당선자 43명에 대한 미니 인터뷰가 준비를 됐습니다. 제가 오늘 베타에서 이거 좀 내용을 다뤄보기는 좀 그렇고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면, 예멘인 수용이냐 거부냐, 이게 톱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제주대학교 교수 갑질 논란 이런 걸 다루고 있네요. 5면 어제 이성문 교육감 기자 간담회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6면 경제입니다. 관광 조수입 5조 5,700억 원으로 짭짤했다. 사드 여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견딜만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7면 역시 시즌입니다. 선거 끝나면 이렇게 당선 광고들 일간지 영업 담당자들, 광고 영업 담당자들 한동안은 아무런 걱정을 안 한다는 그런 겁니다. 8면, 9면, 10면 광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해당 면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한라일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라일보. 자, 일면 머리 기사로 자, 이게 있습니다. 자,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청년 일자리 1만 개 창출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앞부분은 대충 뭐 제주도의 이렇게 실업률에 대해서,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이제 관심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공무원 2,500명을 확충할 경우에는 인건비뿐 아니라 앞으로 퇴직급여 등 관련 비용의 증가를 감안하면 제주도가 떠나야 할 재정 부담은 커진다. 그래서 이런 재정 부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일단 정부로부터 공무원 증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JDC 운영을 제주도로 이관하거나 또는 면세점 사업 등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지역화하는 방안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 태클을 걸고 있네요. 네, 아무튼 자, 관련해서 결국 중앙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없을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상 엿을 매기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면 넘어가겠습니다. 이면 토. 개각설 하마평에도 소외된 죄주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근데 이제 뭐 지방선거도 끝났고 사실 그 우리 문대림 제도 개선 비서관이 올 2월까지 청와대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선거 출마로 나오면서 이제 비서관이라든가 이제 주요 부처의 자리가 지금 뭐 몇 달째 공석인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에 대한 뭐 새로운 인선 작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있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 기사가 문제 제기하는 게 후보군의 제주 출신은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이번 개각에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우리 저 문대림 전 후보가 있었던 제도 개선 비서관에 대한 인사가 있을 건데 현재로서는 제주 출신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제1내각에서는 호남 5개, 충북 2개, 영남 6개, 수도권 5개, 충남 1곳을 배출했지만 강원과 제주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점 이렇게 눈에 띄고 있네요. 어쨌든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3면을 보겠습니다. 선거는 끝났는데 거리는 아직 선거 중이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되어 있네요. 현수막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선거 현수막들 일부 후보들이 이를 방치하는 등 현수막 철거에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선관위 관계자, 현수막은 바로 철거해야 하는데 아직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은 해당 캠프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겠다. 투표소 변경 안내 현수막도 시급히 철거하겠다. 네, 뭐 이렇게 이런 내용이군요. 좋습니다. 자, 네, 5면에 이성문 교육감의 어제 기자 간담회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재선에 성공한 이성문 교육감, 연합고사 부활은 없다라고 단언했다. 네, 못을 박았네요. 51대 48로 겨우겨우 이겼으면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런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어제 출입기자하고 티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이었던 내신 100% 선발 고입제도와 관련해서 이 제도를 검토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 연합고사 부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고입제도 개선은 연합고사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진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부분이다. 여러 찬반의 문제가 있고 역전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지만 한 번 시험 보고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다.
연합고사 자체가 기회를 주기 위한 건데 한 번 시험을 보고 떨어지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는 좀 뭔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양반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더 이상 뭐 기사를 읽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기사들은 한번 싹싹 보시고요. 네, 계속해서 제주 신보 넘어가 보자. 제주 신보 일면 톱에 앞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변경 내용 등을 모든 정보를 사전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화 조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런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 20일 제주도 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는 개발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출된 모든 관계 서류를 도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해야 한다. 네. 그동안 사실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하려면 뭐 이게 뭐 업체의 어떤 그 개인적인 영업 정보다 비밀이다 그래가지고 좀 공개를 안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취재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실제로 이게 통과되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사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이면으로 가보죠. 자, 제주 주택시장에서 신축 주택의 가격이 하락세에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또 눈에 띕니다. 제주 지역 주택 가격이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조정되고 있고 신규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기사들이 뭐 비슷하네요. 재미있는 일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면으로 더 큰 제주 통합으로 당선인 과제 기획으로 다루고 있네요. 네 번째로 도심 교통 체증과 주차난 해소가 급선무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 아무튼 기자가 뭐 기사를 쓴 기자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면입니다. 3면 박스 기사인데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보좌관 그리고 행정관 경력에 초선 의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이번에 당선자 중에 이제 홍명환 당선자, 김은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고요. 강성민 당선자, 오영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입니다. 강성희 당선자는 김상희 국회의원 정책비서관을 역임했었고요. 문경훈 비례대표 당선자는 강창일 의원 보좌관. 자, 고현수 비례대표 당선자 저 도의회 정책보좌관 출신이고요. 현기로 조천읍 당선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이라는 겁니다. 자, 도내 정당 관계자의 입을 빌어서 이런 보좌관이나 정책자문위원 출신의 초선 도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보좌하면서 실무를 익힌 만큼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보좌관 출신 외에도 이번에 도의회 입성에 성공한 초선 의원들의 경력을 보면 분야별로 다양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다뤘는데 이성문 교육감의 앞으로 이제 뭐 교육행정 시즌 2에 대해서 또 오면의 박스 기사로 또 이제 뭐 또 분석 기사가 하나 좀 나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그겁니다. 연착륙 소통해라. 소통하는 것이 앞으로 당신의 해법이 될 것이다. 네, 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왜냐, 오늘은 베타니까. 자, 뭐 이 대충 지역 일간지 4개를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아침이다 보니까 제가 목이 좀 잠기네요. 자, 앞으로도 이거를 좀 재미있게 좀 한번 구성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주 재민 한라 그리고 제주 신보 이렇게 4개 일간지
앞으로도 좀 소식을 좀 재미있게 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성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베타 서비스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거를 좀 며칠 동안 좀 테스트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